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영상 주제는 저는 어쩌다가 그 많고 많은 S&P 500 추종하는 ETF 중에 스파이지와 타이거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전 유튜브 찍을 때 항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실제 계좌를 더 리치라고 하는 어플에서 제 실제 계좌를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 연동해 놓은 거를 보여드리고 다음 이야기 마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는 그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대한 차트, 제 주간 보고서를 보면은 많이 보시던 양식일 텐데, 일단 타이거 미국 S&P 500은 1799주를 가지고 있고 스파이지는 37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계좌 인증은 이 정도로 해두고 S&P 500 ETF에 선택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스파이도 아니고 스파이지 짝퉁일까요? 왜 그걸 투자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미국 직접 투자를 할 때 주로 사람들이 고르는 ETF를 가져와 봤는데 먼저 제일 유명하고 가장 오래된 1993년도부터 거래가 됐죠. 스파이와 IVV 그리고 VO 그 유명한 존 버글의 회사죠. 뱅가드. 이렇게 수수료 운용 수수료도 보면은 스파이가 0.09%로 좀 비싸고 IVV나 VO는 0.03%로 좀 싼 걸 아실 수 있죠. 하지만 이 펀드의 사이즈 펀드 사이즈는 스파이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처음 스파이지를 투자하게 됐을 때 고려하고 있었던 게 스파이와 QQQQ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면은 스파이는 현재가 기준으로 427달러로 하나로 환산해 보면 57만 8천 원 정도고요. QQQ도 358달러로 한 4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처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투자 종잣돈이 2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매주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50만 원이 넘으니까 매주 한 달에 한 번 매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주식을 자주 사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한 주당 50만 원 넘는 거를 매주 한 주씩만 사도 한 달에 한 5주 정도 산다고 하면 250만 원. 그러면은 10개월도 안 돼서 투자금은 다 날아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참 이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검색을 좀 해봤었는데 당시 찾은 게 이제 드디어 스파이지였어요. 상승 탄력을 보니까 여기 백테스팅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어느 시점에서 백테스팅을 하든지 간에 스파이지는 수익률, 이 파란 선이 스파이지인데요. 맨 위에 있는 선이 QQQ, 긴장 아래에 있는 게 스파이인데 항상 이 중간에 껴있는 수익률을 보이더라.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은 뭐 6에서 한 8만 원 사이, 제가 찾던 ETF죠. 그래서 스파이와 스파이지를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본 걸 또 퍼와봤는데 스파이 대비해서 스파이지가 그 미국 대형주 중에서 S&P 500에 들어가는 대형주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추려낸 건데 약 273주 정도 되더라고요. 추려낸 거고 또 보유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어쩐지 나중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나왔잖아요. 9월 25일. 운용 보수는 0.04% 정도 이렇게 좀 더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 그러면 배당률이 스파이 대비해서 좀 낮긴 한데 스파이나 스파이지나 이게 배당금만 보고 투자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캡처를 해봤는데
스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파이지, 스파이 D, 스파이 V 같은 거는 어떤 분들에게 투자하는 걸 추천하는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스파이지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포 영, 어린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고,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가 만 36세 정도니까 은퇴까지는 20년 정도 남았잖아요. 최소 10년 가까이 남았죠. 그 때문에 저에게 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파이는 모든 연령대 투자자들에게 추천을 한다. 스파이드나 스파이 YV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신문 보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엘더리 인베스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에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서야 끼워 맞춘 거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캡처했던 거 보면은 2021년도 12월쯤에 한국 에타결제원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탑10 해외 ETF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시 2021년에도 QQQQ가 가장 많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TQQQ, 스파이, VO 이렇게 인기가 많았죠. QLD도 있고요. 저도 이때 서학개미로 처음 돌아선 것 같아요. 2020년 말부터. 그 전까지는 국내 주식에 이래저래 투자를 하고 있다가 염증을 크게 느꼈죠. 개스피니까. S&P 500보다 그런데 수익은 또 높으면서 빅테크에 쏠려가지고 있는 QQQ가 수익률이 높은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변동폭도 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한 주당 가격이 낮은 그런 스파이지가 괜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지로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매수한 시점을 보니까 2021년 9월 23일 처음 스파이지를 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는 60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뭐 이렇게 매수했었고, 또 40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그래서 이때 2021년 9월부터 대대적으로 스파이지를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죠. 이때는 매수 금액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서학개미가 돼가지고 가즈아를 외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이때가 참 고점이었어요. 탐욕이 시장이 가득할 때였죠. 코로나 이후로 시장의 돈이 무한 양적화나 하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었고, S&P 500도 고점을 치던 시기였어요. 2021년 12월 27일이 고점이었네요. 고점을 치고, 이때 제가 처음 매수한 시점부터 오늘 가격까지 그 수익률 비교해 보니까 마이너스 6.91% 정도 하락이 돼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 계좌 수익률도 마이너스 6.46%예요. 제가 이때 많이 사가지고 진짜 세게 물려 있었는데, 그나마 이때 계속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많이 그 손실폭을 많이 했습니다. 스파이지, 그래도 저는 믿으니까 2000년대부터 꾸준히 살아남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겨우 2년 투자했을 뿐이고, 제대로 이제 2020년부터 장기 적립식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시도를 하고 있는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매주 6에서 7주씩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최소 7년 이상 2030년까지는 전혀 매도하지 않고 모아갈 거니까 반드시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은 왜 투자하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국내 주식은 퇴직연금 그 IRP, 그리고 연금저축, 그리고 ISA에다가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퇴직연금, 예를 들어서 IRP 계좌에서 스파이지를 매수할 수 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는 이런 계좌들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을 고르게 되었는데, 이 표에서 보셔도 나오죠?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외에 상장된 모든 ETF, 이렇게 미국 직투 계좌, 스파이나 스파이지 다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ISA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을 왜 골랐느냐, 다른 ETF도 있지 않느냐 이제 보이실 텐데, 제가 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어요. 네이버 증권에서. 그랬더니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S&P 500 추종하는 ETF가 타이거 미국 S&P 500이었고, 그 밑에 보시면 에이스 미국 S&P 500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ETF고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둘 다 2020년 8월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 총보수도 0.07%로 대동소이하죠. 하지만 타이거 미국 S&P 500이 시가총액이 훨씬 크다. 1조 9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 설명을 봐도 실물을 편입을 해서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했다. 이제 보이시죠? 그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자면 S&P 500 ETF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국내 상장이든 해외 직접 상장된 것들이든 거의 뭐 움직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다만 0.01에서 한 0.0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수수료 차이가 사실 뭐 크게 느껴질 만큼 존버글도 이 수수료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떤 수익률에 임팩트를 주려면은 정말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놓고 1년도 안 지나서 뭐 팔아 제끼면은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S&P 500 ETF 투자할 사람이라면 그냥 그저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고 중간에 팔지 않을 만큼 믿음이 있는, 제 경우에는 뭐 물리긴 했지만 믿음도 갖고 있는 스파이지죠.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그런 거는 VO든 YV든 에이스 미국 S&P 500이든 별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